오늘 달인의 생활 11번째 시간은 2017년 10월 23일에 방영된 서울 3대 국물떡볶이 달인의 떡볶이를 재현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레시피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중간에 길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육수부터. 당연히 달인이 떡볶이를 그냥 맹물에 끓이시진 않겠죠. 달인은 육수 만들 때 달인이 직접 만든 멸치 액젓을 사용한다고 하시는데, 집에서 멸치 액젓을 담갔다가는 영상 제작 기간이 무한정 길어질 것 같아서 시판 멸치 액젓으로 대체했습니다. 멸치 액젓을 달궈진 팬에 부어서 끓입니다. 이 과정에서 멸치 액젓의 비린맛이 날아가는데, 문제는 그 비린맛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 온 집안에 퍼지니까 반드시 환기가 잘 되는 환경에서 요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끓는 멸치 액젓에 간마늘을 크게 한 술 넣고 멸치 액젓과 함께 볶아주다가 여기에 신선한 홍합을 넣어 각각의 재료가 잘 어우러지도록 볶아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홍합의 감칠맛을 더하고 비린내를 잡는다는 게 달인의 설명인데요. 이렇게 멸치 액젓과 마늘의 향이 밴 홍합은 냄비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냄비에 물을 부어 홍합탕을 끓일 준비를 하는데요. 여기서 드디어 달인의 비법 재료가 들어갑니다. 이 비법 통마늘을 만들기 위해 달인은 생강줄기를 사용하셨는데, 생강줄기는 생강 수확철인 가을에만 구할 수 있고 그 외의 계절에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대체품으로 마늘종과 생강을 사용했고요. 팬에 굵은 소금을 넣고 여기에 썰어뒀던 마늘종과 생강을 넣은 뒤 소금이 거뭇거뭇하게 될 때까지 함께 볶아줍니다. 이렇게 볶으면 처음에는 쾌쾌한 냄새가 나다가 나중에는 그 냄새가 다 빠진다고 하는데요. 소금이 거무스름하게 볶아졌으면 냄비를 가져와서 바닥에 쑥갓을 깔고 깨끗하게 손질한 통마늘을 그 위에 올린 뒤 뜨겁게 볶아 냄새가 빠진 소금을 통마늘 위에 부어줍니다. 이렇게 볶은 소금의 열로 통마늘을 익히면 통마늘의 잡내는 물론 알싸하고 매운맛을 날릴 수 있다는 게 달인의 설명인데요. 마늘은 원래 열을 가하면 알리신이 파괴되면서 매운맛이 사라지는... 아닙니다. 생마늘을 그냥 넣으면 육수에서 마늘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친 통마늘을 넣으면 육수에서 마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홍합 볶을 때 넣은 간마늘의 양을 봐서는 육수에서 마늘 냄새가 안 날 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구운 소금에 열로 익은 통마늘과 마늘 밑에 깔았던 쑥갓을 홍합탕에 넣고 푹 끓인 뒤 체에 걸러내면 달인의 첫 번째 비법, 멸치 액젓 간마늘 볶은 생강소금 통마늘 쑥갓 홍합 육수 완성입니다. 다음은 떡 차례죠. 달인은 당연히 떡도 그냥 사용하시지 않는데요. 달인은 밀가루 떡을 사용하시는데, 이 떡에서 밀가루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냄새를 잡아줘야 한다고 합니다. 밀가루 냄새를 잡을 비법 재료는 바로 콩가루. 그릇에 콩가루를 붓고 여기에 물을 부어 곱게 개서 콩가루물을 만듭니다. 팬에 냄비를 올리고 물을 끓인 뒤 콩가루 물을 냄비에 넣고 끓여주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야 그냥 한 번에 냄비에 물 끓이고 콩가루 넣어서 콩가루물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하겠지만, 달인은 다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 달인의 조리법대로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콩가루 물이 끓으면 불을 줄이고 밀가루 떡이 익지 않을 정도로 살짝만 데쳐주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밀가루 떡에 밀가루 냄새를 잡아주고 콩가루의 고소함을 더한다는 게 달인의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밀가루 떡을 데쳐서 밀가루 냄새를 잡았으면 여기서 끝이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도 쫄깃한 식감을 유지하기 위한 달인의 또 다른 비법, 맛기름이 등장하는데요. 팬에 냄비를 올리고 물을 끓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준비한 생닭을 넣고 삶아서 기름을 뽑아내는데요. 위아래 전부 다 골고루 익도록 뒤집어가면서 40분간 충분히 익혀줍니다. 이렇게 생닭에서 기름을 뽑아냈으면 여기서 끝이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삶은 닭을 찬물에 헹궈 식혀서 닭 껍질을 벗길 준비를 하는데요. 손으로 만져도 뜨겁지 않을 정도로 식으면 닭 누린내의 원인이 된다는 닭 껍질을 몽땅 벗겨줍니다. 닭 껍질을 다 벗겼으면 맛기름에 향을 더할 깻잎과 말린 대추를 잘게 채 썰어줍니다. 그리고 껍질 벗긴 닭의 배를 반으로 가른 뒤 그 속을 썰어둔 깻잎과 대추로 꽉꽉 채워주는데요. 속 재료가 튀어나오지 않게 이쑤시개를 이용해 잘 꿰맸으면 온도가 올라온 기름에 닭을 튀겨 닭살에서 기름을 뽑아냅니다. 앞뒤로 골고루 기름이 뽑혀 나오도록 기름을 끼얹어 가면서 잘 튀겨주면 투박한 일반 기름에서 환골탈 달인표 맛기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맛기름이 충분히 뽑혔으면 그대로 먹어도 맛있어 보이는 튀긴 닭은 건져내고 기름에 남아있는 건더기를 체에 걸러내 달인의 또 다른 비법, 깻잎 대추 껍질 벗긴 닭 맛기름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맛기름을 완전히 식힌 다음 콩가루 물에 데쳐낸 떡에 살짝 부어 코팅을 해주면
쫄깃한 식감은 물론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일품인 콩가루물, 깻잎, 대추 껍질 벗긴 닭 맛기름 코팅떡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달인의 비법 떡을 비법 육수에 넣으면 이렇게 바로 깻잎, 대추 껍질 벗긴 닭 맛기름이 위에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이제 떡볶이의 핵심 양념장이 등장하는데요. 달인이 자부하는 양념장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재료는 땅콩 호박입니다. 단맛을 내기 위해 원래는 단호박을 썼었지만 지금은 당도가 높은 땅콩 호박을 이용해 양념장의 단맛을 내신다고 하는데요. 준비한 땅콩 호박의 껍질을 벗긴 뒤 속을 파내고 조각 내 호박죽을 끓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콩나물국. 당연하게도 달인 호박죽을 맹물로 끓일 리는 없겠죠. 냄비에 물을 붓고 깨끗이 씻은 콩나물을 넣은 뒤 팔팔 끓여서 콩나물 육수를 뽑아냅니다. 이렇게 끓인 콩나물국을 자른 땅콩 호박에 붓고 호박죽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호박 조각이 완전히 익어서 건더기가 남지 않도록 으깨가면서 끓여주고요. 이렇게 콩나물국 호박죽이 다 되면 여기서 끝이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달인의 또 다른 비법 재료 짜장밥이 등장합니다. 달인은 짜장밥도 특별한데요. 깨끗이 씻은 쌀을 냄비에 붓고 이 냄비에 물을 부은 뒤 여기에 밥새우를 넣어서 밥새우물에 쌀을 1시간 동안 불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춘장을 넣고 뭉친 춘장이 없게 잘 섞어서 풀어준 뒤 냄비를 렌지에 올리고 뚜껑을 덮어 냄비밥을 짓습니다. 약불로 20분 정도 끓인 뒤 불을 끄고 10분 정도 뜸을 들이면 달인 양념장의 핵심 재료 밥새우 짜장밥 완성입니다. 완성된 짜장밥의 맛 궁금하니까 한 입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처음 생활의 달인 영상을 봤을 때 콩나물국이랑 짜장밥이 등장하는 걸 보고 이 스탭들 배고프니까 짜장밥에 콩나물국 한 그릇 차려주시려는 거 아니었을까 생각했는데 먹어보니까 아니겠네요. 자, 이렇게 완성된 밥새우 짜장밥은 면포대에 옮겨 담습니다. 그리고 이 짜장밥이 들어있는 면포대를 호박죽에 넣고 꾹꾹 짜서 짜장밥의 전분을 뽑아내주는데요. 이렇게 조리하면 밥 아래 전분이 호박죽으로 스며들어 찰기를 맞출 수 있고 춘장의 짠맛이 빠져나와 호박죽에 간을 맞출 수가 있다는 게 달인의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밥새우 짜장밥을 면포에 걸러서 콩나물 호박죽에 뽑아냈으면 여기서 끝이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달인의 또 다른 비법 재료가 등장하는데요. 비법 재료 만들기는 엿기름부터 시작합니다. 다행히 저는 전에 집에서 맥주 만들 때 만들어뒀던 몰트가 남아있어서 이걸 사용했는데요. 엿기름을 돌절구에 넣고 빻아서 엿기름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을 붓고 엿기름 가루를 꾹꾹 짜내서 엿기름 물을 뽑아내는데요. 뽑아낸 엿기름 물을 체내려 건더기를 걸러냅니다. 준비한 찹쌀가루, 고추장을 보울에 넣은 뒤 뽑아뒀던 엿기름 물을 붓고 반죽을 시작합니다. 고추장을 그냥 사용하게 되면 개운하고 깔끔한 맛이 없이 텁텁해서 이런 방식을 만들게 됐다는 게 달인의 설명인데요. 처음에는 고추장에 가루 재료가 더 들어가는데 텁텁함이 없어진다는 게 언뜻 이해가 안 됐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거야말로 역발상, 역시 달인은 다르구나 생각하며 고추장 장떡 반죽을 완성합니다. 반죽이 다 됐으면 작은 크기로 떼어내 모양을 잡은 뒤 찜틀에 올려줍니다. 찜냄비에 찜틀을 올리고 장떡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푹 쪄주면 달인의 또 다른 비법 재료 엿기름 고추장떡 완성입니다. 한 김 식은 엿기름 고추장떡을 밥새우 짜장밥 콩나물 호박죽에 그대로 집어넣는데요. 호박죽을 계속 푹 끓여주면 저절로 풀린다는 게 달인의 설명입니다. 아니 어차피 넣어서 풀 거면 뭐하러 반죽하고 쪄서 사람을 2시간 동안 아닙니다. 자, 이렇게 고추장떡이 다 풀리면 여기서 끝이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매운맛을 담당할 고춧가루와 짠맛을 더해줄 간장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달인은 달인의 비법 간장을 쓰셨는데 저는 비법 간장을 구할 수 없으니 그냥 진간장 쓰는 걸 양해해 주시고요. 중간중간 간을 봐가면서 간장으로 간을 맞춰주면 드디어 달인의 엿기름 고추장떡 밥새우 짜장밥 콩나물 호박죽 양념장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뒤 하루 숙성시킨 양념장을 냄비에 넣고 끓이다가 준비한 어묵과 삶은 달걀을 넣고 약불에서 졸여줍니다. 떡의 양념이 충분히 배었으면 불을 끄고 접시에 옮겨 담습니다. 자, 이렇게 마침내 완성된 달인의 엿기름 고추장떡 밥새우 짜장밥 콩나물 호박죽 멸치액젓 간마늘 볶은 생강소금 통마늘 쑥갓 홍합 육수 콩가루물 깻잎 대추 껍질 벗긴 닭맛기름 코팅 떡볶이 완성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비주얼은 국물 떡볶이라는 이름처럼 국물이 낙낙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국물에 잘 적셔서 한 입 해보면 묘합니다. 일단 설탕을 안 넣으니 단맛이 적어서 장맛이 진하게 느껴지는데 고추장의 맛에 볶지 않은 생춘장 특유의 군내가 섞여서 장맛이 더욱 강하게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홍합탕 맛이랑 뒤를 이어 희미한 멸치액젓 맛이 느껴지고요. 마지막에서야 아주 약하게 단맛이 느껴지는데 호박의 단맛인지 설탕의 단맛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약하게 납니다. 원래 떡볶이라고 하면 단맛은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 매운맛, 짠맛으로 각자 다른 맛을 낸다고 생각했는데 짭짤한 장맛을 기본으로 깔고 마지막에 희미하게 단맛이 나니까 어디서도 먹어본 적 없는 그런 떡볶이의 맛이 납니다. 확실히 유니크하긴 하네요. 어묵이야 시판 어묵 쓰시니까 그냥 시판 어묵 맛이 나는데 확실히 설탕을 안 쓰니까 국물의 점도가 적어서 떡이랑 어묵 등에 묻어나지 않고 그냥 주르륵 흘러내려 버립니다. 떠먹기에는 오히려 이쪽이 나을 수도 있겠네요. 혹시 그래서 서울 3대 국물 떡볶이? 국물을 한번 떠먹어보면 카메라에는 잘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닭으로 뽑은 맛기름 방울이 국물에 방울방울 떠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게 계속 먹다 보면 은근히 좀 느끼하게 느껴집니다. 집에서 만드실 때는 맛기름 양은 최소한으로 진짜 코팅만 할 정도로 넣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제가 달인의 비법을 최대한 따라해서 집에서 만들어 봤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달인이 직접 만든 멸치 액젓도 못 썼고 비법 간장도 못 썼던 만큼 아무래도 맛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방송에서는 사람들이 햇반을 따로 주문해서 떡볶이 국물에 비벼서도 먹을 정도로 맛있다고 하던데 과연 달인의 진짜 떡볶이 맛은 어떨지 그래서 직접 왔습니다. 달인의 가게는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 위치해 있고요.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달인임을 증명해주는 증표가 반겨줍니다. 저는 떡볶이 정식을 주문했고요.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요즘 물가를 생각하며 가격 대비 양이 상당히 해자로운 걸 볼 수 있습니다. 국물을 한번 먼저 먹어보면 답니다. 제가 썼던 땅콩호박이랑 다른 땅콩호박을 쓰시는지 흡사 설탕을 쓴 것처럼 단맛이 제일 먼저 강하게 느껴집니다. 떡을 한번 먹어보면 떡에 양념이 잘 배었는데 그래도 퍼지지 않고 쫀득쫀득하니 맛있었습니다. 양념의 맛은 집에서 재현한 떡볶이랑 비교해보자면 단맛이 강하다 보니 장맛이 약하게 느껴지고요. 춘장이나 짜장의 맛, 냄새는 느껴지지 않고 고추장 베이스에 간장의 향이 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떡볶이 정식 안에는 꼬마 김밥과 어묵, 못난이 만두, 야끼 만두가 들어있어서 여러 가지를 다채롭게 먹어볼 수 있었고요. 가까이서 보면 국물에도 제가 집에서 만든 떡볶이보다 점도가 좀 더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만든 떡볶이랑은 다르게 맛기름 방울은 따로 보이지 않는 걸로 봐 달인 역시 극소량만 사용해서 살짝만 코팅한 걸로 짐작해 볼 수 있었고요. 제가 가게에서 먹는 10여 분 동안 식사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팀이 들어와서 포장해 나가는 걸로 봐서는 동네 맛집임에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집 근처에 있으면 가봄직한 무난하게 맛있는 떡볶이 집이었는데 방송처럼 정식 1인분을 다 먹고 햇반까지 말아 드시려면 가게에서 햇반은 판매하고 계시지 않으니까 미리 허락을 받고 햇반을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집에서 서울 3대 국물 떡볶이 달인의 떡볶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달인의 가게는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인이 평소에 떡볶이를 정말 좋아하는 떡볶이 마니아고 혹시라도 삼양역 근처를 지날 일이 있으시다면 달인의 가게에 들러서 서울 3대 국물 떡볶이를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 편도 20분 이상 걸린다면 그냥 참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은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신 구독자분의 제보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보시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인스타그램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